이 사건 법적인 문제, 민사, 형사, 재반적인 설명을 잠시 후에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지난 2월 17일 남원 순천 완주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처음에 순천하고 완주하고 연결되는 그 고속도로에 남원의 3회 2터널, 그때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터널에서의 다중추돌 사고, 30중 추돌 사고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사고로 처음에는 2명 사망, 30여 명 부상 이래 됐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사망자 숫자가 돌아가신 분이 5분입니다. 참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삼회 2터널 사망자 5명으로 늘어,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3회 터널 사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사고 소식이 많이 뉴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고에 대해서 뉴스를 보고 저 눈길에 터널에서의 사고가 그 속도를 좀 줄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고가 나는 이유는요,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터널이 완전히 복구하는데 40일 걸린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쾅 하면서 화재가 발생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진짜 처참하게, 현재 5분 사망, 그리고 43분이 부상으로 집계되어 있는데요. 이 사고에 대해서 많은 방송에서 사고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에서 분석 결과가 나와야 안다고 그러는데요. 사고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속도. 눈길은요, 그날 눈이 5cm 정도 내렸다고 그렇게 뉴스에서 봤는데요. 2cm 이상 쌓이면 속도를 50% 감속해야 돼요. 그러면 고속도로 달리다가 여기 눈이 쌓였네? 고속도로 거긴 녹아서 옆에가 쌓여 있으면은 그럴 때는 미끄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내린 것이 녹아도 얼죠. 50% 기본적으로 감속해야 되고요. 터널 안은 괜찮을까요? 터널은 눈이 안 쌓여서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터널 안쪽도 눈이 바퀴에 묻어서 쭉 가다 보면은 눈이 계속 안으로, 차들이 다니면 물 묻은 바퀴가 계속 물기를 바닥에 계속 물기가 공급되어 있죠. 그리고 기온이 떨어지면 업니다. 특히 터널 입구는. 터널 저 한쪽은 괜찮을 수 있지만 터널 입구 또는 출구 근처, 거기는 그대로 찬 공기가 들어와서 얼지요. 그런 곳에서는 당연히 더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날씨가 좋을 때도 터널 들어갈 때는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20% 감속하고 릴레이, 비상등 켜고 천천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달리다가
터널 안에는요, 밖에서 안 보이죠. 안 보이면은, 안 보이네 갈 때는 영화관에 들어갈 때 이미 영화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때 거기 뛰어 들어갑니까? 안 보이면 속도를 줄여야죠. 속도 줄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터널 들어갈 때는 항상 터널 들어갈 때는 속도를 더 낮춰서 들어간 다음에 안전하다? 그럼 다시 가면 되는 거죠. 결국은 속도입니다. 속도. 안전운전 불이행, 전방주시 태만. 일반적으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냥 두루뭉실한 겁니다. 전방주시 태만? 무슨 전방주시 태만이에요? 앞을 잘 보더라도 빠르기 때문에 미끄러우니까 그대로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문가분들이 와서 진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네, 이것은 안전운전 불이행 내지는 전방주시 태만에 의한 사고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아이고, 안전거리 미확보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터널에 들 때 그 안에 뭐가 뭔지 모르니까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게다가 눈이 5cm나 내렸고, 그리고 터널 안쪽에 거기가 얼어 있을 수도 있고 안 얼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들어갈 때는 속도를 확 줄였어야 돼요. 근데 그냥 달리던 차, 특히 큰 차는 바로 못 멈춥니다. 터널에서 들어가서 한 100m 지점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또 70m라는 얘기도 있고요. 터널에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요. 70m 내지 100m, 시속 100으로 달리면 몇 초 걸립니까? 3초 내지 4초. 큰 트럭들 시속 90km까지 달릴 수 있죠. 들어가자면 4초 만에 큰 트럭이 멈출 수 있나요? 절대 못 멈춥니다. 대형 트럭들, 무거운 탱크로리 이런 차들이요, 트레일러 90으로 달리다가 위험을 느끼고 급제동하잖아요. 10초 만에 못 멈춘대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으악 하는 순간 그건 그대로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들어가기 전에 속도를 줄였어야 됩니다. 제가 별 관심은 없었습니다. 저렇게 큰 사고가 있었네. 야, 끔찍하다. 안 됐다. 그렇게만 생각하다가 저한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와이프가 끔찍한 사고 현장에서 고통스럽게 변을 당해 너무 비참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처음으로 겪다 보니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가 정해진다면 가해자와의 형사 절차, 그리고 보험사들과의 문제, 그리고 도로공단이 아니라 도로공사 같은데요. 고속도로 관리하는 도로공사의 책임이 있다면 그쪽과의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가해자와는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고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고 상황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목보다 내용을 먼저 봅니다. 근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방송에서 봤던 그거 같은데? 그래서 다시 네이버에서 검색했더니 바로 그 사건입니다. 돌아가신 5분의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그분 중에 한 분의 남편께서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인과 질문자의 인적사항 얘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생방송으로. 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이 누구냐고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일반적인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고였을까요? 사고 내용 먼저 보시죠.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지나치면서는 보셨을 텐데요. KBS 뉴스에 나왔던 건데요. 이거는 도로공사에서요. 여기 구례지사라고 돼 있죠. 도로공사에서 방송사에 제공한 겁니다. 다만 방송사에 CCTV를 제공했는데 방송사마다 보여주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편집하는 게 조금씩 다르고. 네, 우선 KBS 거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 뭔가 끊어졌어요. 여기서요. 제가 뉴스에서 봤을 때 이 차, 몇 톤 트럭인가요? 5톤 트럭인가요? 이 차가 왜 서 있었느냐? 저 차 서 있었던 거, 저 차가 그냥 서 있지는 않았겠죠.
혼자 미끄러 단독 사고로 서 있었든지 아니면 다른 차와의 가벼운 접촉 사고로 서 있었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서 있습니다. 이 차를 주목해 주십시오. 제일 처음에 서 있던 차. 그리고 그 다음에 트레일러가 들어갑니다. 트레일러 멈췄어요. 그 다음에 SUV 멈춥니다. 근데 지금 곡물 실은 큰 트럭이 들어오는데요. 여기 중간이 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서 있었어요. 그 다음 차 들어오면서 가벼운 접촉사고 있고요. 또 탱크로리가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탱크로리가 한 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화재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 화재가 발생되면서 아까 차가 한 대 넘어졌죠. 한 대 넘어져서 거기에 깔린 차도 있고요. 차가 깔렸거나 아니면 지금 그 차가 넘어지면서 저는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차가 깔렸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런 아수라장에서 차에서 탈출하려다가 앞에 차가 뭐가 쓰러지니까 탈출하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곧이어서 또 화재가 발생되면서 지금 이 상황이 확실치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이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 차가 쓰러지면서 저 차가 어떤 승용차를 위에서 깔아뭉기면은 승용차 못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때는 다른 차들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차도 앞에 차를 가볍게 들이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차가 팡! 이때 불이 나는데요. 이때 불이 순식간에 퍼지죠. 그러면서 그 질산을 싣는 트럭이었었다는 질산,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유독가스, 그리고 또 화상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거기 승용차들은 멈췄죠. 승용차들은 멈추고 가벼운 콩 이런 정도였는데 탈출하려다가 탈출 못하고 갇혀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종적인 조사 결과를 나와봐야 된다? 어떻게 조사를 하겠어요? 조사 못해요.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들이에요. 차에 깔렸거나 아니면 완전히 큰 트레일러에 차가 깔렸거나 아니면 사고 나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나와서 탈출하려는데 그때 차에 깔렸거나 또는 지금 아수라장이 됐으니까 일단 차에 내려서 그래서 처음에 불나지 않았을 때는 여기 계속 있으면 계속 사고 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차는 그냥 놔두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불이 나서 그 불이 확 퍼지면서 그 불에 직접적으로 불에 의해서 소사됐을 수도 있고요. 또는 유독가스에 질식돼서 쓰러졌을 수도 있고요. 그 유독가스를 갖다가 입을 막으면서 터널 밖으로 뛰쳐나온 분들은 그러면 다행히 괜찮은 분들이 좀 더 앞쪽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일찍 탈출할 수 있었을 거고요. 바로 불나는 바로 근처에 있었던 분들은 앞이 막혀 있어요. 막혀 있고 연기가 자욱하면 안 보입니다. 거기서 탈출하다가 컬럭컬럭하다가 그래서 나와서 어디에 부딪혀서 넘어진 분도 계실 거고요. 또는 이 유독가스 때문에 호흡기에 문제가 생긴 분도 계실 거고요. 또 근처에서 확 불이 나는데 거기에 화상을 입었지만 그래도 목숨 건진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탈출하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도 5분이나 계신 겁니다. 이 사고 내용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조금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SBS는 끊어지지 않고 나오던데요. SBS 영상 다시 보시죠. 여기 SBS는 앞쪽은 상세히 보여주는데 뒤쪽은 또 안 상세하세요. 양쪽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BS입니다. 여기까지 똑같죠? 네, 멈추고요. 다 멈췄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여기도요. 지금 바닥이 맨들맨들하죠? 그런데 지금 아무 문제 없었어요. 네.
차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 앞에 1차로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요거 뭐 콩콩콩 요거는 큰 문제 없습니다. 2차가 문제죠, 2차가. 저 차들 깔았잖아요. 깔아뭉갰잖아요. 차 깔려 있어요. 저 밑에 차 깔려 있습니다, 여기. 저 탈출을 못 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차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 이 차가 또 이때면 괜찮았어요.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불이 난 거죠. 예, 여기서 불이 나면서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뭔가요? 뭐 때문일까요? 첫째 원인은 요 차입니다. 저 트럭이 서 있지 않았으면 사고가 안 났어요. 저 차가 기본적인 첫 번째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차들은 곡물차 이쪽으로 간 거, 이거 뭐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요 차 때문에 좀 요 뒤에 섰어야 되는데 왜 여기까지 밀렸느냐? 그건 아직까지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 뒤에도 차들 이렇게 서요. 요것도 문제 없어요. 이거 뭐 가벼운 추돌, 범퍼 좀 깨지는 정도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차입니다. 2차. 2차가 탈출로를 막습니다. 자동차를 위에서 눌렀고요. 2차가 아까 처음에 서 있던 트럭, 그리고 2차, 그리고 이 차는 살짝 콩이에요. 콩. 네. 그래서 이 차도 아주 크게 여기서 이 차 한 5m, 2m 뒤에 섰으면은 안 들이받았겠죠. 한 3m 내지 5m 정도 뒤에 섰으면은 앞차를 들이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 콩.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차. 차요. 보세요. 앞에 탱크로리는 넘어졌죠. 넘어지고 두 번째 탱크로리 콩. 문제는 2차입니다. 2차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앞에 2차, 여기 멈춘 차, 2차, 요거 A. 2차가 왜 멈췄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차 갑자기 쑥 미끄러 들어와서 그 차 때문에 멈춘 건지, 아니면 이 차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멈춘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A가 멈춘 거, A 혼자 잘못이든지 아니면 옆으로 칼치기 들어온 차 때문에 일어났다는 그 다른 차 때문인지 둘이 잘못인지 모르지만, 일단 저 A를 멈추게 한, 누가 멈추게 했는지 모르죠. A가 잘못해서 멈춘 건지, 다른 차랑 같이 잘못해서 멈춘 건지, 다른 차가 A를 그래서 100% 잘못해서 A를 멈추게 한 건지, 이 A가 첫 번째 사고 원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차들은 콩콩이는 괜찮습니다. 저 정도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차들이 안 가는 걸 봐서는 앞에 다른 차 처음에 사고 나서 차가 밀려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쾅쾅 사고 나면서 이쪽으로 좀 1차로 막혀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옆에 사고 나 있으면 차들이 안 가고 천천히 서행하는 문제 없습니다. 이쪽 차들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2차 문제 있습니다. 2차. B.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2차도 문제가 좀 있을까 말까 하는데, 저는 2차 글쎄요. 2차가 5m 뒤에 여기쯤에 섰다 그러면, 즉 앞차 들이받지 않고 한 5m 간격으로 섰다 그러면, 그럼 사고 안 났을까요? 뒤에서 달려온 차의 속도를 보세요. 네. 앞에 헤드가 없어지는 걸 보니까, 헤드가 날아가는 거 보니까
5m 뒤에 있었어도 역시 사고 납니다. 2차 C, A, B, C 중에 제일 앞에 서 있던 트럭 A, 두 번째 넘어진 트레일러 B, 마지막에 들이받으면서 불을 나게 했던 C. 누가 제일 나쁩니까? 이거 세대예요, 세대. 나머지 승용차들 가볍게 콩콩 그런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아주 미미합니다. 원인을 제공한 A가 제일 나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뒤에서 들이받은 C가 궁극적으로 화재를 발생시킨 C가 제일 나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B도 잘못이 있는데 B보다는 A와 C가 더 잘못했겠죠?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요, 터널 안에서 앞에 서 있는 차를, 앞에 선행사고로 서 있는 차를 뒷차가 꽝 들이받았어요. 터널은 어둡지 않습니다. 터널 안에 조명도 있고요. 이거 낮 시간이에요. 낮 시간이지만은, 낮 시간은 터널이 바깥보다는 더 잘 보이죠. 근데 눈이 많이 내리면 뭐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앞에 사고나 있는 차, 선행사고로 가벼운 접촉사고로 서 있는 차를 뒤에서 빵 들이받으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앞차 40, 뒤차 60 정도로 본다고요.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앞차 30까지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앞차 40, 뒤차 60. 앞차 가다가 갑자기 섰으면 그럼 앞차 잘못이 더 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제일 앞에 서 있던 차, 그 차보다는 뒤에서 사고 난 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고 일단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까부터 서 있었으니까요. 밉기는 A가 제일 밉죠. 하지만 C가, C 때문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난 거. 그리고 질산은 어떤 차가 싣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산을 실은 차랑 부딪혔다 그러는데, 넘어진 차에서 질산이 밖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 차에서 질산이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차에서 질산이 나온 겁니까? 쓰러진 차. 이 차입니까? 쓰러지면서 질산이 새어나온 겁니까? 여기도 지금 뭔가 뭐 연기가 나기 시작해요, 뭔가.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온 2차. 2차를 들이받으면서 충격이, 이때 질산이 2차 때문인가요? 그 앞차 때문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사건은 제일 앞에 트럭 A, 아까 넘어진 B, 제일 마지막 세게 들이받은 요 C, 요 셋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 중에서 큰 책임은 A와 C입니다. 교통사고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첫째는 형사 문제, 둘째는 민사 문제. 5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제일 앞차와 결정적으로 사망사고로 이어지게 한 제일 뒷차. 중간차는 좀 어중간합니다. 민사적인 책임은 중간차도 상당 부분이 있지만, 형사적인 면에서는 A와 C가 문제됩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A를 원인 제공 차량, 그래서 그냥 이 차량 뭐 이 정도는 하고 A는 입건 안 할 것 같아요. 해야 됩니다. A가 왜 섰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A가 거기 서 있지 않았으면 사고 안 났습니다. A는 뭘 잘못했을까요? 고속도로는 차가 가는 거예요. 서면 안 돼요. 가야 되는데 왜 섰느냐. 만약에 부득이 차가 고장났다든가 또는 접촉사고 났다든가 그럴 때는 신속하게 갓길로 빼야 되는데 갓길이 없어요. 터널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든가, 그렇다 그러면 만약 차를 움직일 수 있으면 누구랑 부딪혔으면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서 갓길에 가서 얘기했었어야 돼요. 지금 저 앞에 트럭 A가 왜 멈춰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경찰에서 밝혀야죠. A가 멈춘 것이 A의 잘못이었다면 A도 처벌해야 됩니다. 만약에 A를 멈추게 한 게 다른 차였다면
그 차도 처벌해야 되는데 과연 근데 저렇게까지 클 줄 알았겠느냐? 그런 면에서 형사처벌의 수위는 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A를 반드시 입건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뒤에 오는 차들한테 뒷차가 미리 볼 수 있는 위치에 삼각대 설치하라고 되어 있죠. 비상등 켜고 삼각대 설치할 시간, 근데 삼각대 설치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내가 시간이 없었는데요. 안전조치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만약에 다른 차가 날 뻥 때리는 바람에 나 지금 정신없이 막 지금 어떻게 그러면서 뒤에 안전조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면 그럴 땐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내 잘못으로 앞에 서 있었으면은 네 잘못이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 없는 건 네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차에 민사적으로는 무조건 책임 있는 거 있고요. 형사적으로도 앞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예요. 경찰은 고속도로에 선행사로 꽝 들이받았고 옆으로 돌아 있는 차, 뒤에 오던 차 꽝 들이받았을 때 앞차 피해 차량, 뒤차 가해 차량. 왜 앞차가 피해 차량입니까? 앞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데. 이번 사고도 제일 앞차 확실하게 조사해서 입건해서 처벌의 수위를 처벌이 어느 정도 될지는 나중 문제고요. 문제는 이 차입니다. C. 이 방송 지금 보시거나 앞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C의 가족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께는 죄송하지만은 이 차가 이렇게 세게 들이받지 않았으면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화재를 발생시킨 C가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이 차의 운전자가 무겁게 처벌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그 차의 운전자가 이 사고로 사망했다면 그러면 공소권 없음입니다.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사망했으면 처벌 못하잖아요. 끝이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 가족들이 대신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끝입니다. 형사적으로 끝이에요. 민사적으로는 잘못한 운전자와 저 차 주인과 같이 책임져야 돼요. 만약에 저 차의 주인이 운전자랑 동인이라면 그러면 그 유족들이 민사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이 차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모든 민사 책임은 이 차의 보험사가 집니다.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은 이 차의 보험사로부터, 형사는 이미 사망했으니까 없잖아요. 그럼 사망했으면 그 유족들한테 형사비용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형사비라는 것은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서, 구속되지 않으려고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서, 그래서 형사비가 필요한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그러면 형사는 끝입니다. 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사고로 다치거나 또는 사망한 피해자분들은 그 유족분들이나 부상당한 분들이나 돌아가신 분의 유족분들은 이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합니다. 또 제일 앞에 있었던 A의 보험사를 상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B하고는 직접 관련이 있는 피해자도 있을 거 아닌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C, A하고 C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 A하고 C한테 A 몇 프로 내놔라, C 몇 프로 내놔라, B하고 관련이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안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A하고 C입니다. A로부터도 받고 손해배상받고, 피해자분들은 과실 없어 보여요. 승용차, 거기서 그냥 승용차 앞이 막혔으니까 멈췄어요. 비상등 켜고 멈췄는데 뒤에서 꽝! 그래 불났어요. 그분들은 잘못 없습니다. 설령 앞에 있는 차랑 가볍게 콩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잘못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1차로에 있던 분들은 관계없습니다. 1차로는 앞쪽에 막혀서 1차로 또로록 서 있는데 2차로 오던 차가 사고 난 거니까, 다른 승용차들은 지금 요 영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큰 차들 앞에 A 트럭, 그다음에 B 트레일러, 그다음에 C 트럭. 요 차 이외에는 다른 운전자분들은 물론 요 앞차는 나중에 이 앞차 운전자 다치거나 그러셨으면은 나중에 과실이 좀 잡힐 수도 있어요. 큰 차들은 그렇지만 작은 차들은 잘못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한 변호사가 A도 잘못했다 그러고 C도 잘못했다 그러니까 A로부터도 손해배상받고 C로부터도 손해배상받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받아야 될 게 예를 들어서 5억이라 치자고요. 5억이라면 A로부터 5억 받고 또 C로부터 5억 받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5억. 이게 다예요. 내가 5억을 A로부터 받을래? C로부터 받을래? 아니면 A 네가 받네. C가 받네. 아니면 A 네가 40%네. C가 60%네. 그래 나눠서 받든지 아니면 어느 한 군데서 다 받든지 선택입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둘을 같이 묶으면은 힘들어요. 서로 내 잘못 아니야 제가 잘못했다 서로 싸웁니다. 그럼 재판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고의 피해자분들은 제일 대표적으로 잘못한 그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C입니다. C. 이 차입니다. 이 차의 보험사가 모두 다 책임지고 그리고 나중에 A, 너 때문이야. 너도 얼마 내놔. 또 B, 너도 잘못했네. A하고 B하고 얼마 내놓으라고. 일단 내가 다 물어줬어. 니들도 얼마씩 내놔. 이게 구상금 청구입니다.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차들끼리 몇 대 몇인지는 이 사건의 피해자분들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많이 잘못한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그 차를 상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피해자분들은 이게 몇 대 몇일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일 뒤에 이 C가 그렇게 미끄러지지 않았으면 헤드가 확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사고가 그렇지 않았으면 불 안 났어요. 불 안 났으면 아까 여기 먼저 쓰러진 차 여기요. 여기서 들어오면서 저 차가 넘어지면서 여기 깔린 차 여기요. 여기 위에서 눌렸는데 이만큼 있어서 다치기만 했는지 아니면 완전히 압착이 돼갖고 사망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요 차랑 또 요 차랑 부딪힌 차 뭐 그 정도예요. 불만 안 났으면은 이렇게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차를 3개만 들이받지 않았으면은 입구까지가 불과 70m니까 트럭 하나가 10m 좀 넘어요. 그걸 뒤에서 비상등 켜고 쓰고 하면은 그러면 이 넘어진 차만 빼냈으면 차들이 지나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제가 제일 앞에 차와 중간차 B 그리고 제일 뒷차 C C가 제일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이 A입니다. A는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물론 A는 잘못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차 갑자기 뻥 때리는 바람에 A가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 잡아서 그렇게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차가 책임지는 겁니다. A의 책임이 그 차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 가끔 일어납니다. 블랙아이스, 미끄러지면서 사고, 중앙고속도로, 예전에 중앙고속도로에서도 차가 여러 대 사고 났습니다. 또 얼마 전에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도 거기서 큰 사고 있었죠. 거기서 블랙아이스 때문에 그때 화재까지 발생했죠. 그리고 안개가 자욱할 때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됐죠? 영종대교인가요? 거기서 몇 대 사고 났나요? 100대 사고 났나요? 기억 잘 못하겠는데요. 그때 태국에서 어떤 분이 한국에 관광 왔다가 그 중간이었어요. 중간에 껴갖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객이기 때문에 물론 잘못 하나도 없죠.
제가 소송했었는데요. 결국 무과실로. 이 사고랑 가장 비슷한 게 좀 오래됐습니다. 2006년도에 서해대교에서 안개가 10월 달에 많이 낍니다. 서해대교에서 안개가 자욱해서 앞에 트럭 한 대가 가는데 뒤에 오던 25톤 트럭이 그 차를 꽝 들이받으면서 트럭은 오른쪽으로 튕기고, 그리고 덤프트럭은 3차로에 사고 났었는데요. 앞에 있던 트럭 갓길로 밀어내고 트럭이 2차 쪽으로 가서 멈추고 그 뒤에서 1분마다 한 대씩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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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그중엔 보고 멈춘 차도 있었어요. 2차로에 멈춘 차도 있었고 3차로에 멈춘 차도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오던 차가 꽝, 그러던 차에 또 뒤에서 오던 차가 앞을 못 보고 큰 덤프트럭이 꽝! 꽝꽝꽝꽝 계속 연쇄 추돌. 그러던 중에 제일 뒤에서 오던 카고 트럭이 탱크로리 3차로와 갓길에 서 있던 탱크로리를 들이받으면서 불이 나서 그때 막 불꽃이 튀었는데요. 그 바닥에 앞에서 꽝꽝꽝꽝 하면서 막 휘발유들이 샜어요. 휘발유 세워온 곳에 벌써 빵!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사건 때 그 많은 차들, 중간에 비상등 켜고 멈춘 차들은 잘못 없죠? 제일 앞에 안개 껴서 서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꽝 들이받은 차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서 있던 차 잘못 없죠? 또 3차로에서 앞에 막혀 있어서 서 있던 차 잘못 없죠? 결국 꽝꽝꽝꽝한 차들, 꽝꽝꽝꽝한 차들에게 전부 다 과실을 몇 대 그런 사례가 유일하게 한 건 있습니다. 그렇게는 잘 안 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안 하는데 제일 뒤에서 꽝 들어와서 화재가 발생되게 한 그 차 보험사가 다 물어주고 그리고 다른 보험사들한테 너도 얼마 내나 너도 얼마 내나 부상금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 사건 고등법원 판사가 그거를 몇 대 몇을 갖다 다 과실비를 판정해 줬습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판단했어요. 그때 그 사건이 어디 있나요? 뉴스에 한번 볼까요? 제가 사망이 3분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판례에서 사망자 3명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11명 사망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잠깐 보시죠. MBC 뉴스네요. 어제 11명의 희생자를 낸 서해대교 연쇄 추돌 사고에 대해서 경찰이 밤사이 사망자 신원하고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사체가 심하게 훼손됐던 3명의 사망자도 조금 전 신원이 거의 드러났습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어제 사고로 모두 11명이 숨지고 46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11명 가운데 현재 8명의 신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3분의 시신 가운데 천안 단국대 병원에 있는 시신 한 분은 농협 직원 24살 김기호 씨, 평택 안중... 네. 이 사건 2006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갔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고등법원에 와서 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 그 판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그림을 그렸어요. 판결이 하도 복잡해서요.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판결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한번 보시죠.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예쁘게 그려본다고 또 하나를 그렸는데요. 어느 게 난가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보기가 또 어느 게 더 좋은지. 이거 하고요. 아, 이거 그리면서 쥐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통사 조사관분들 그걸 똑바로 사고 현장 약도 그리시면서 아, 참 고생이 많으시겠다. 특히 여러 대가 사고 났을 때요. 자, 어떤 사고냐면요. 2006년 10월 3일 아침 7시 40분경입니다. 처음에 여기는 서울이에요. 이쪽이 서울. 이쪽은 하행선이에요. 서해대교.
1차로에 조그만 트럭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25톤 트럭이 들이받았어요. 트럭은 요리요리 밀렸습니다. 1톤 트럭은. 그리고 이 2톤 트럭이 2차로가 섰습니다. 2차로가 섰는데 그 다음에 이스타나가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들이받고 나서 차를 못 움직이니까 이스타나의 동승자 둘이 이쪽으로 나와서 갓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분 뒤에 엘소나타가 들이받았어요. 또 1분 뒤에 엘소타는 들이받은 게 아니군요. 참. 이스타나 들이받고 그 뒤에 있는 소나타는 비상등 켜고 멈췄어요. 네. 이 차는 멈췄는데 그러니까 제가 표시된 거 요거는 잘못 없는 거예요. 여기 덤프트럭이 25톤 트럭이 앞차 들이받고 밀렸고 거기를 이스타나가 들이받았고 그 다음에 차는 비상등 켜고 멈췄는데 그 뒤에 EF 소나타가 들이받고 그 다음에 또 N 소나타가 들이받고 1분 간격이에요. 그 다음에 엑셀이 들이받고 엑셀 운전자는 1차로 쪽으로 비켰고 1차로 쪽으로 비켰는데 1차로에서 오던 1차로 여기로 비켜 서 있는데 1차로 오던 카캐리어가 사람의 발을 살짝 밟고 멈췄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오면서 카캐리어 살짝 들이받고 멈췄고 이게 9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톤 트럭이 앞에 사고 나는 걸 보고 3차로에 멈췄는데 뒤에 오던 탱크 트럭이가 1톤 트럭을 들이받았고 1톤 트럭 옆으로 밀려서 섰고 탱크 트럭이가 1톤 트럭 들이받아서 이렇게 삐딱하게 갓길과 3차로를 멈춰 섰고 그런 상태에서 뒤에서 오던 25톤 트럭이 앞에 차들 꽝 봐서 꽝꽝꽝꽝꽝꽝꽝꽝꽝 이때 아마 그 기름이 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고 트럭이 오다가 카고 트럭이 앞에 사고 난 거 피하느라고 휙 피하면서 그러면서 이쪽으로 피하면서 카고 트럭이 탱크 트럭을 들이받아서 그래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사고에 비슷해요. 처음에 사고 낸 25톤 트럭. 그리고 이 탱크로리가 비스듬히 서 있었고 그리고 25톤 트럭이 앞차를 쾅쾅 다른 것들은 쿵쿵인데 이거는 꽝꽝 들이받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던 차가 결정적으로 이 탱크로리를 들이받아서 불이 났고 그래서 여기서 법원은 처음에 천천히 가던 1톤 트럭 잘못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서 있던 소나타 이 차는 앞차 들이받아서 멈췄다. 멈췄는데 뒤에서 바로 받았다. 이 차 잘못 없다. 그 다음에 앞에 3차로에 사고 났으니까 1톤 트럭이 여기 멈춰 있는데 멈춰 있는 것을 뒤에 오던 탱크로리가 들이받았으니까 이 트럭도 잘못 없다. 그러니까 들이받지 않고 멈춘 차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차로에서 사고 났던 차 여기 요 두 대는 아예 사고가 2차로에서 오던 차가 피하면서 3차로에 사고 났으니까 1차로는 뺀다. 사고 책임 없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고를 일으켰던 25톤 트럭 이거 A 그 다음에 탱크로리 삐딱하게 서 있던 탱크로리 B 그 다음에 꽝 들이받아갖고 꽝꽝꽝꽝 해서 그래서 이때 휘발유가 튀어나왔거나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은 C 궁극적으로 뒤에서 들이받은 D 이 중에서 어느 차의 잘못을 제일 크게 봤을까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D가 제일 잘못했다. D 40이다. 처음에 원인 제공했던 A가 전체 20이다. B 너는 왜 어중간하게 옆으로 삐딱하게 서 있었냐? 너 10이다. 그리고 너 덤프트럭 너는 왜 꽝꽝꽝 세게 사고 충격이 컸느냐? 너 15다. 그리고 나머지 그럼 얼마인가요? 50, 70, 85죠. 나머지 15는 니네들이다. 여기 가운데 쿵 조그만 승용차들. 그래서 이 서해대교 사건 이게 이번 사고에도 아마 크게 첨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그리면은 처음에 사고를 일으킨 2차
20. 너 왜 옆으로 삐딱하게 서 있었어? 10. 넌 왜 그렇게 세게 들이받았어? 왜냐면 이 차가 들이받으면 팍팍 하면서 막 차들이 밀렸거든요. 이 차가 궁극적으로 사고를 냈으니까 너 40. 이 갓길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 갇혀갖고서요. 탈출을 못했어요. 여기서 요 차에서 내려서 여기 서 있던 사람도 사망했고요. 아까 뉴스에 11명 사망했는데 그중에 3명에 대해서 이 차가 다 물어주고 앞차들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건 알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제일 많이 잘못한 차, 그 차가 보험에 안 들어있으면, 종합보험이 안 되면 그럼 그 다음 선수를 찾는 겁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굳이 피해자들은 다른 차들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차 2대가 잘못있으면 이 차로부터 받고 이 차부터 또 받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딱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어요. 내가 100을 받아야 되는 건 난 100이에요. 100을 이 차로부터 100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둘 다 잘못했으니까 둘 다 청구할래요. 그러면 둘로부터 100 받는 거예요. 둘로부터 100을 받는데 둘한테 여기서 50 받고 여기서 50 받든지, 여기서 60 받고 여기서 40 받든지, 아니면 한 군데서 100 받든지. 근데 뭐하러 나눠 받습니까? 결국은 제일 대표 선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대표 선수한테 100을 다 받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은 경찰에 조사한 결과 누가 1, 2차량이고, 근데 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고를 크게 확대시킨, 제가 볼 때는 A, B, C입니다. A, B, C 아까. 지금 요 차들이 콩콩 부딪혔기 때문에 사고 난 게 아니죠. 요 차들이 그냥 서 있었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 요 콩콩한 사건들의 요 차들에 대해서는 과실을 잡기 어렵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니까요. 이것도 원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 차들이 그냥 거기 서 있었어도, 그냥 한 1m 서 있었어도 역시 그렇게 세게 들어온 차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요 차, 네, 너도 사고 내고 너도 사고 냈네? 니들도 과실 얼마 있어?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만약에 이 중에서 피해를 크게 입은 분이 계시다면 그럼 판결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과실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조정 단계에서는, 화해 권고 결정 단계에서는 조금 할런지는 모르겠죠. 뭐 한 5%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려오면서 넘어지는 저 차 B, 등수라면 이 차는 3등입니다. 아까 A가 2등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이받는 불난 차, 그 차가 C, 이 차가 1등입니다. 등수 1등, 2등, 3등. 굵직굵직하게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CCTV에서 볼 때 그렇게 보여져요. 여기 또 보니까 뭐 들이받는 차가 있네요. 제가 좀 비켜서 볼까요? 처음부터. 네, 요 차가 들이받았죠? 트럭이. 요건 1차로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아까 그 판결에 비춰본다면. 그래서 저는 조그만 차들은 여기서는 책임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있으면 조금 정도? 한 2% 정도? 아까 중간에 있는 차들 합쳐서 15%에서 합쳐서 차가 몇 대 있었죠? 4대 있었는데요. 네, 4대 합쳐서 15%. 그럼 4대 나누면 몇 %예요? 그러면은 한 3, 4% 될까요? 그리고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위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위자료는 또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일이 있겠지만,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보험사는 8천만 원이고요. 내 잘못 없을 때 법원에서는 1억 원입니다. 거기서 내 과실이 있으면 과실만 깎이는 거예요. 법원에서 1억 원인데 내 과실이 20%면 8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사망사고일 때는 그때는 위자료가 좀 더 인정됩니다. 법원에서 말할 때는 2억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방송에서 뉴스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제가 소송을 해보면은 한 1억 2천 또는 많으면 한 1억 5천 사고 정황에 따라서요. 근데 지금 이런 사고요. 정말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참사일 때는 교통사고로 그냥 들이받아서 치료받다가 돌아가시는 거, 그것에 비해서 너무나 끔찍하게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 이런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다시는 이렇게 큰 사고를 내지 말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위자료를 더 높게 인정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알러지는 나중에 이제 이 중에 일부 유족들이 소송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거기서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럴 때는 위자료가 일반적인 사고보다, 물론 어떤 사고든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 어떤 사고든지 다 억울하고 딱합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대형 사고일 때는 응징의 차원에서 조금 더 무겁게 인정되는 것이, 더 높게 인정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인데요. 한편 도로공사의 책임, 불났을 때 위에서 물이 스프링클에서 물이 떨어졌으면, 물이 확 쏟아졌으면 그러면 괜찮았을 거 아니냐. 그게 소방법에 터널 길이가 1km 이상일 때 설치하도록 되어 있대요. 근데 여기는 700m래요. 그렇다면 스프링클러 없는 것을 잘못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또 한편 이런 곳은 여기에 커다란 환풍기가 있습니다. 환풍기. 크게 돌아가죠. 몇 개씩 달려가고. 그게 없다. 그것도 설치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짧은 데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긴 데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데 그런 것도요. 설령 지금 도로공사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기준에 다 그렇게 기준에 맞추죠. 네. 소방법 관계 법령에 맞춰서 다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도로 중간에 터널이 길면은 중간에 뻥 뚫려갖고 이쪽으로 비상 회차하는 데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일정한 그 터널의 길이가 규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규에 맞춰서 터널이 설치됐다 그러면 도로공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도로공사에게도 책임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똑같아요. 내가 받을 건 100입니다. 100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사고 낸 차 너 80 내놔. 도로공사 20 내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100을 다 받고 또 별도로 도로공사로부터 또 받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받은 건 100이에요. 이번 사고가 A, B, C, 그중에 특히 A하고 C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부진적 연대 책임. 여기에 도로공사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도로공사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A, C, 그리고 B, 그리고 도로공사. 니네들이 같이 책임져라. 나는 그중에서 누구든지 제일 만만한 데를 상대로 하는 됩니다.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하면은 소송이 어려워지고 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자동차 그 보험사 상대로 합의를 하든지 소송이든지 하고요. 그리고 그 보험사가 다른 차들에 대해서 너도 얼마 내놔라, 너도 얼마 내놔라, 도로공사도 너도 얼마 내놔라, 소송에서 이길지 질지 건 그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아무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를 상대로 이렇게 법률적인 걸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 부분은 경찰에서 충분히 조사를 할 겁니다. 도로공사의 책임자, 건설했던 그 관련자들 조사를 충분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다 조사를 해야 돼요. 미흡한 게 없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번 사고는 처음에 서 있던 차가 원인 제공했다. 다른 차들은 멈췄다. 멈춰서 넘어져고 차를 덮쳤다. 덮쳐서 그 차에 깔려서 탈출을 못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뒤에서 꽝 불이 났다.
불만 안 났으면 그래도 옆에서 도와갖고 탈출할 수 좀 구할 수 있었는데 불이 나는 바람에 그래서 사망까지 이르고 더 많이 다치게 됐다. 그래서 제일 뒤에서 불낸 차, 그 차가 주범이다. 그 다음에는 원인 제공은 제일 앞차다. 그리고 중간에 넘어진 차다. 도로공사는 책임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관련 규정 지켰을 것 같다. 그리고 여러 군데를 다 해서 내가 바꾸가 아니라 결국 내가 받은 건 정해져 있다. 한 군데를 상대로 해라. 형사 문제는 경찰은 아마 제일 뒤에서 들이받은 차, 그 차 운전자가 어떻게 됐나요? 만약에 그 차 운전자가 다쳤으면 치료받은 후 병원에서 치료 중일 때는 안 하는데요. 치료가 끝나면 구속수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만약에 그 운전자가 아까 화재가 발생돼서 사망했다 그러면 그럼 처벌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있던 차, 그 차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커졌으니까 그 차가 원인 제공한 거, 그 차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업무상 과실치사잖아요. 그럼 그 차 운전자도 입건해서 물론 앞에 사고 났는데 이렇게까지 클 줄을 몰랐다. 그래서 뭐 구속은 면하겠죠. 그리고 실형도 그 차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그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는데 하면서 뭐 실형까지 가거나 그건 이제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한 문제죠. 처벌의 수위는 나중에 결정되더라도 앞차 운전자에게도 앞차 운전자 A가 잘못해서 이런 사고가 전체로 발생됐다 그러면 같이 입건해서 처벌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터널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터널 안은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들어갔더니 사고가 나 있어요. 지금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대형차들은 운전석이 높아서 더 멀리까지 보입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운전석이 좌석이 2.2m가 넘고요. 이렇게 앉으면 3m 위에서 보입니다. 2층에서 보이는데 그걸 왜 그랬을까요? 안전불감증. 뭐 있겠어? 터널 들어갈 때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들어갔더니 바깥에서 들어갈 때 훤한데 저 안이 안 보이잖아요. 들어갔더니 차가 사고가 날 수 있고요. 들어갔더니 그냥 거기 바로 갑자기 블랙아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사고가 블랙아이스가 원인이다? 그건 일부 원인을 제공한 거죠. 이건 블랙아이스가 아니에요. 밖에서 눈발이 날립니다. 눈발이 날려서 들어오는 게 보여요. 보시면 보세요. 눈발 날리잖아요. 눈발이 여기까지 들어와요. 한 70m 앞까지. 그리고 바닥이 맨들맨들해요. 특히 젖어 있고 눈이 살짝 쌓여 있고 바깥에 들어온 눈들이죠. 그럼 바람도 불고 그럼 여기가 살짝 얼어 있을 수도 있죠. 블랙 아이스가 때문에 일어나서 그것도 하나의 원인은 제공했지만은 속도를 줄였어야 됩니다. 큰 차는 더욱더 속도를 줄여야죠. 저렇게. 이 차는 그나마 조금 비상등 켜줬는데요. 비상등 켜줬는데 뒤에 차는 왜 이렇게 비상등 켜고 들어오는 오는데 근데 속도가 빠르니까 항상 터널 들어가실 때 미리 속도 줄이십시오. 속도를 줄이면서 뒷차한테 비상등 켜주십시오. 나 저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속도 줄일게. 뒤에서 오는 차도 속도 줄이세요. 이 사고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터널, 날씨가 좋든 안 좋든 어느 곳에서든지 터널은 고속도로에 터널이 많아요. 대부분의 터널은 고속도로예요. 나머지 터널이 있어도 짧아요. 다른 데는 빙빙 돌아가요. 서울 남서터널에서 이런 사고 나겠습니까? 그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고 안 납니다. 고속도로 터널 들어갈 때는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터널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20% 감속시키고요. 그리고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또 블랙아이스가 예상될 때는 이럴 때는 50% 감속시키도록 터널 입구에다가 날씨 좋을 때는 20% 감속시키고 비상등 켜십시오. 그리고 날씨가 안 좋을 때는 50% 감속시키고 전조등 켜고 비상등 켜십시오.
그렇게 도로공사에서 경찰청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